안녕하세요, 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이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총 몇 편이죠, 정사원님? 네, 동영상은 총 3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럼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알아두고 시작하면 도움될 만한 기능을 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이 메인 화면 좌측을 보면 여러 아이콘이 보일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노란색 아이콘, 꼭 읽어야 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공지사항에는 현재 연말정산과 같이 주요 신고기간에 자주 오는 질문이라든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사용 방법에 대한 알림 공지가 띄워집니다. 신고를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들을 확인 후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신고 기간엔 항상 프로그램이 최신 업데이트 상태인지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스마트이의 정기 업데이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주요 신고 기간이라면 업데이트가 수시로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누락하시게 될 경우 최신 버전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입력 또는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업데이트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 후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 온라인 고객센터 아이콘 또는 우측 상단에 자주 묻는 질문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이 2.0 프로그램의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기간에는 문의가 많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 자주 들어와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버튼 옆에는 온라인 문의 버튼도 제공되고 있으니 프로그램 사용 도중 궁금사항이 생겼다면 이 버튼을 눌러 직접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고 서면으로 답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문의는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된 고객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다시 하단을 보면 더 좋은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아이콘도 있네요. 선택하면 유튜브로 연동이 되어서 프로그램 사용 방법 및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한 해결 방법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연말정산 동영상도 다시 시청하고 싶다면 유튜브 더존 솔루션 지원센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안내해드린 프로그램 메인 화면의 아이콘들을 활용하여 이번 신고 시 도움을 받고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본 메뉴를 살펴볼까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중도 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인사급여의 연말정산 관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메뉴를 실행합니다. 탭이 중도, 연말, 총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네, 중도 탭에서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연말 탭에서는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 총괄 탭에서는 중도 퇴사자와 계속근로자를 모두 반영합니다. 중도 탭에서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자동 반영이 가능하고 직접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려면 사원 코드 안에서 F2 코드 도움을 하면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사원들을 불러와서 반영이 가능하고 연말 탭에서는 퇴사일자가 없는 계속 근무자들에 대해 불러와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더블클릭이나 F2 코드 도움을 통해 한 명씩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각 탭별로 상단의 전사원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불러오는 데이터가 다른데요. 중도 탭에선 당해 퇴사일자가 입력된 모든 사원이 불러오고 연말 탭에선 퇴사일자가 없는 계속 근무자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총괄 탭에선 중도 연말 상관없이
전체 사원에 대해서 불러옵니다. 이때 중도퇴사자는 구분의 중도로 반영되어 있고 계속근무자는 연말로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어떤 사원이 중도퇴사자인지 계속근무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소득 명세에는 급여 데이터가, 소득 공제는 부양가족의 데이터,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투자, 월세액 명세 등에 대한 연말정산 데이터가 정산명세에 반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정산명세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 및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1번 실효세율이라는 란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정 서식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실효세율을 구해서 서식에서 반영하여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직접 편집이 되거나 수정되진 않고 옆에 나와 있는 산식에 따라 자동 계산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데이터는 각 탭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 메뉴에서 국세청 간소화 PDF나 간편제출 PDF를 업로드하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로 전송한 경우 자동 반영됩니다. 저는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전송한 상태이고 상단에 간소화 PDF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명세 탭의 21번 총급여는 소득명세 탭의 과세 금액이 반영됩니다. 소득명세 탭을 보면 급여자를 입력해서 입력한 급여와 상여의 지급 내역, 감면과 비과세 내역, 그리고 보험 공제 및 기납부세액 및 사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입력한 데이터 외에 연말정산할 때 추가적으로 입력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연말란에서 입력이 가능하고 비과세 항목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비과세 항목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소득명세에 나오는 비과세 항목은 제출 비과세 항목으로 비과세 항목을 추가 입력하고 싶은데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에 전체 비과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숨겨진 비과세 항목이 나타나면 입력하고자 하는 비과세 항목을 연말란에서 금액을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모든 제출 비과세가 연말란이 활성화되어 무조건 추가 입력이 가능한 건 아니죠. 네, 만약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제출 비과세의 금액 수정을 원하신다면 이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반영되어 있는 사원을 삭제한 다음 급여자를 입력해서 편집하고 다시 사원을 불러와 연말정산 내역을 재입력할 수밖에 없는 점 주의해 주세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미제출 비과세는 하단 미제출 비과세란에 금액만 표시가 되고 직접 금액 편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죠? 종전근무지 입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명세에서 종전근무지 입력 버튼을 눌러서 종전 내역을 입력하고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오른쪽 상단의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한 종전근무지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연말정산하기 전에 연중 입사자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먼저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역을 미리 입력해두고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소득공제 탭 하단에 종전근무지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전근무지가 있다고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사용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 번 수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수로 삭제를 하거나 하면 다시 입력을 해야 하니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입력을 해두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더라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면 되니까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전근무지 입력 시 감면을 받는 사원이라면 근무기간 외에 감면기간도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정산명세 탭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까요? 네, 22번 근로소득 공제 화살표를 클릭하면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계산식이 보이는데요. 프로그램에선 이 계산식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공제의 계산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프로그램에서는 2천만 원까지만 반영될 텐데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계산되려면 총급여가 적어도 3억 6천은 넘어야 할 것 같으니 고소득자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23번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다음 소득공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반영을 하고 소득공제 탭은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내역을 불러오고 부양가족별 공제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탭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작성된 부양가족은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직접 입력 시 입력하고자 하는 칸을 클릭하면 하단 메시지에 부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입력하면 됩니다. 관계 코드는 클릭하면 메시지의 0은 본인, 1은 소득자의 직계존속 등 부연 설명이 보여지는데요. 해당되는 내역을 숫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외국인도 1은 내국인, 9는 외국인으로 입력합니다. 기본란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설정하는 란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란에서 관계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 배우자, 60세 이상, 20세 이하는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나머지에 해당되거나 나이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인데요.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가 되고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수급자나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보며 예를 들어 고길동 사원의 직계존속 홍장이는 주민등록번호가 60이라서 60세 이상이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로그램에서는 소득 요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 자동으로 기본이 60세 이상으로 표기되지만 소득 요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기본을 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로 직계비속이 장애인인데 소득은 없고 20세가 넘는 경우 프로그램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부로 표기가 되나 장애인은 나이 요건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직접 장애인으로 선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명세에 기본공제의 금액이 반영되고 소득공제에 기본란 옆에 있는 해당하는 항목들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을 합니다. 부녀자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여성일 때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이를 입력하면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므로 부녀자 공제에서 여로 체크한 소득자가 부녀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확인을 해주세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이득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하단 메시지를 보면 1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인지 2번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중증 환자인지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입을 합니다. 장애인은 200만 원이 추가 공제가 됩니다. 경로 우대는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혹시라도 기본란을 수정한 경우에는 자동 표기가 지워지니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등록하여 수정합니다. 출산 입양은 당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로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라면 30만 원, 둘째라면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세액공제됩니다. 자녀란은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입을 하는데요. 2020년 개정 세법으로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어 자녀 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고 만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자동 체크되며 한 명인 경우 연 15만 원, 두 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연 3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고길동 사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3명이지만 이 자녀는 7세 미만에 해당되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인원 2명으로 3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경로우대의 경우 소득공제에 해당되어 정산 명세 탭에 추가 공제란에 반영되고 출산 입양과 자녀는 세액공제에 해당되어 56번 자녀 세액공제에 반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소득 명세에 내역이 반영되는데 종전근무지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표기됩니다. 지금 제 화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보면 지금 두 줄씩 금액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입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송하여 급여자료 입력 데이터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입력 데이터가 둘 다 나오는 건데요. 정산 명세에서도 국민연금과 보험료의 화살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급여 데이터와 국세청 간소화 등 란으로 두 개의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기본적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프로그램의 급여자료 입력 데이터를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PDF 간소화 자료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기능 모음에
국세청 건강보험료 PDF 적용 선택을 클릭하여 국세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번 선택함으로 변경하고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금액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왼쪽에 사원 리스트를 보면 사원명란 옆에 빨간색 메모 표시가 나타나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국세청 간소화 문서, 건강보험 등 적용됨으로 메모가 표시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입력하고자 할 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 명세의 추가 입력에 입력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소득 명세에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 추가 입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산 명세 탭에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화살표를 클릭해서 국민연금 지역란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 외에 소득공제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